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새로 또 책을 한 권 구매를 했는데, 어, 이게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뭐랄까요. 도식화를 굉장히 좀 잘 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도식화에 관련돼서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 코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123 언더바 요게 2가 되겠네요. 자, 텐스플로우랑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고, 자, 변수를 이제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지금 사실 이제 XS가 데이터 입력 값이고 YS가 출력 값이라고 봤을 때 마이너스 1.0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2가 답이 나오고 0이 나오면 1이 나오고 1이 나오면 4가 나오고 2를 넣으면 7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10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억지로 뭐 추측을 하면은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죠?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죠, 그죠? 이런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유출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유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데이터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본 이런 식의 데이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신경망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7번 라인에 있는 이런 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X 집합하고 Y 집합을 주면 인공신경망에 학습을 통해서 XY 간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 일반적으로 인공신경망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공신경망은 이제 y는 아까 여기서 본 3x 플러스 1에 대한 함수라는 거죠. 모형함수라는 거죠. 모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경망 함수는 y는 3x 플러스 1 함수를 흉내내는 어떤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인공신경망 함수를 근사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사함수. 그래서 이제 코드를 이제 넣어보면은 다른 어떤 그 임포트문을 이용해서 텐스플로우라는 당연히 TF 만들었고 그 다음에 numPy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행렬 계산을 이제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numPy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pArray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방금 본 요 6개 그죠? 6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XY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mpArray 함수는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배열이다는 것도 요번에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 다음 이제 이제 모델을 만들게 되죠. TF 케라스 시퀀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가장 간단한 인공신경망을 이제 생성하는데요. 여기서 생성한 인공신경망의 모양은 뭐 우리가 자 모양은 이렇게 돼 있죠. X 그 다음에 그죠 바이어스가 들어가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Y가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에 웨이트가 들어가고 이제 바이어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인공신경망의 모양이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을 이제 따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인공신경으로 이제 사실은 구성이 지금 되고 있죠. 그죠? 인공신경망의 내부 구조는 이제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생성된 인공신경망은 일반적으로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모델은 모형을 의미하고, 주어진 데이터에 맞추어진 원래 함수를 흉내내는 이제 건사 함수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요렇게 이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요렇게 컴파일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요 라인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인풋 레이어 함수, 그죠? 여기 인풋 레이어 함수, 그죠? 레이어스 나오고 인풋, 그죠? 인풋 함수를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케라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텐스를 생성하고, 그죠? 텐스를 생성하고 입력 노드의 개수를 정해줍니다. 텐스는 이제 3차원 이상의 행렬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제 인공신경망 구성 시 사용하는 자료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스 댄스는, 그죠? 여기 나오는 레이어스 댄스는 신경망층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y는 x w 곱하기 w 플러스 b 식을 생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식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이제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compile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해서 내부적으로 인공신경망을 구성하고, 구성할 때 두 개의 함수를 정해야 되는데요. 로스 함수와 옵티마이저 함수를 지정합니다. 즉 손실 함수와 최적화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손실 함수와 최적화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또 뒤에서 또 늘 얘기했겠지만 뒤에서도 살펴볼 겁니다. 손실 함수는 mean square error라고 불리는 함수를 사용하고, 최적화 함수는 확률적 경사하강 SGD Stochastic Gradient Descent 함수를 사용합니다. mean square error와 SGD 함수는 이제 직접 나중에 또 구현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모델 핏을 이용해서 이제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 간의 어떤 관계를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작한다는 뜻인데요. fit 함수에는 XY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데, 인공신경망을 XY 데이터에 맞도록 이제 학습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XY 데이터에 맞도록 인공신경망을 이렇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학습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fit 함수에는 학습을 몇 회 수행했는지, 여기서는 5번이죠, 그죠? 에폭이라고 그러고요. 에폭은 학습 횟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5회 학습을 하도록 지금 만들어 놨고요. 학습 횟수에 따라서 인공신경망 건사 함수를 이제 가깝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이제 프리딕트를 해봐야 되겠죠. 학습된 모델에 대해서. 그러면 10이라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죠? 우리가 만들어진 이 인공신경망 함수에 10.0이라는 것을 주었을 때 결과를, 그죠? 예측하도록 하고, 예측된 결과를 이제 P에 집어넣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살펴보면은 이제 프린트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문제는 뭐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21이라는 것을 출력을 했는데, 오차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오차가 이렇게 현격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죠? 아직까지는 좀
오차가 크죠. 그죠? 그래서 10에 대해서 21이라는 그죠? 값을 출력하는데 사실은 이 답이 31이 되나요? 그죠? 31에 가까운 답이 출력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F4에다가 50 정도를 주었을 때 50 정도를 주었을 때 이제 30에 가까운 그죠? 30에 가까운 값이 나오고 로스가 굉장히 낮아진 것을 그죠? 그래서 훈련이 진행되면서 손실이 작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걸 500회 정도로 늘린다면 로스가 굉장히 이렇게 이제 그죠? 작아지겠죠. 작아지고 31에 가까운 그죠? 30.99501을 그죠? 아까보다 더 가까운 값을 지금 출력하고 있다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500회를 수행했을 때 30일에 충분히 가까운 결과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y는 3x 플러스 1 함수를 흉내내는 이 근사 함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이런 설명을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예제를 보시면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예제에서 131 언더바 1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래픽화 시키는 요 내용을 보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없이 요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2차 함수를 이제 근사함수, 근사는 인공신경망 함수를 구해 본다고 하는데요. 책에서는 y는 2x 제곱을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요. 플러스 3x 플러스 5 이렇게, 그리고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이제 0.5까지의 범위를 지금 아마 하나 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코드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매트플로이트 라이브러리를 보니까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주려고 하나 봅니다. 그죠? 그래서 numpy 모듈을 np로 불러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임포트 문에서 타임은 여기서 이제 난수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그죠? 랜덤 값을 넣어가지고 이제 출력 값을 만들어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매트플로 라이브러리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샘플 수를 1000개 정도, 그죠? 샘플 변수를 1000개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즉 생성할 데이터 개수가 1000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랜덤 시드, 그죠? 시드를 통해서 랜덤 값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겠죠. 파이썬 공부입니다. 그래서 time 함수를 호출해서 현재 시간을 얻어낸 후에 정수 값으로 변환해서 np.random.seed 함수의 인자로 이제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현재 시간에 맞춰 임의 숫자 생성이 초기화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니폼 함수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2에서 0.5 그죠? 아까 우리가 위에서 마이너스 2에서 0.5 범위라고 했는데 그죠? 마이너스 2에서 0.5 범위에서의 넘버 샘플 수만큼의 임의의 값을 차례대로 고르게 이제 추출하여 XS 변수에 이제 저장하게 됩니다. 자, 요런 기법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찾은 이 값을 이제 셔플 함수를 통해서 x 값을 섞어줍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임의로 추출된 x 값이 순서가 뒤섞이게 되고 인공신경망 학습에는 이제 이렇게 임의 순수로 입력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데이터가 임의 순수로 입력될 때 모델의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그 값을 이렇게 화면상에 출력해 볼 수도 있습니다. 5개 정도의 값을, 그죠? 5개 정도의 값을 이렇게 출력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YS는 이제 요 식을 만들어 주죠. 그죠? 우리가 아까 본 요 식을 만들어 주고요. 요 식을 이용해서 x 값에 해당하는 y 값을 얻어내서 YS 변수에 이제 집어넣게 되고요. y 값도 당연히 넘버 샘플 그 수만큼 이제 추출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추출된 YS 값을 이렇게 직접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파이썬에서 별표 에스테리스크 여기 있죠? 곱하기 기호는 곱셈 기호고요. 요거는 두 개는 거듭 제곱 기호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값에 대해서 그죠?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XS와 YS 좌표 값에 맞추어 그래프를 내부적으로 이제 그리게 되죠. 플롯으로, 그죠? 그리게 되고, 그래프의 색깔은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그리는 B점이 이제 파란색을 의미합니다. 블루를 의미하고요. 자,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요렇게 이제 2차 근사 함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 0.5까지 그죠? 거꾸로 여러분한테 요 그래프를 주고 랜덤으로 그래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코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요렇게 이제 마이너스 2에서 0.5까지의 그래프를 이제 실제로 그려봤고요. 이제 실제 데이터에 가깝게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자, 자, 이번에는 이제 y 값을 일정한 범위에서 위아래로 흐트려 가지고 실제 데이터에 가깝게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y 값에 잡음을 섞어서 실제 데이터에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기존의 데이터에서 자, 요렇게 지금 그 입력 값의 샘플에 랜덤한 값을 이제 YS에 이렇게 집어넣죠. 그죠?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관계를 보는데 한번 봅시다. 그린으로 보여주네요. 자,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거고요. 자, 요렇게 나옵니다. 자, 요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많이 흐트러졌죠. 그죠? 이걸 갖다가 그래서 우리 일단 여기에 보면 np 랜덤 랜드 n 요게 함수로 호출하면 정규 분포에 맞춰서 임의 숫자를 넘 샘플 수의 개수만큼 생성을 한다라는 거고요. 정규 분포는 가우스 분포라고도 얘기하고 종 모양과 같은 형태의 자연적인 분포 곡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상태가 이제 그 요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텐데, 요걸 좀 더 2차원 함수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상하 높아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0.1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요 값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죠? 0.1을 곱하면은 이제 아까 그게 요렇게, 그죠? 요렇게 이쁘게 좀 더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원래 값을 기준으로 상하 높아진 형태의 자연스러운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데이터의 어떤 변형 테크닉을 여러분이 많이 접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접해야 데이터의 어떤 형태나 모양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그죠?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곡선에 가까운 이제 모양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XY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실험 데이터로 이제 분류하는데요. 훈련 데이터는 뭐 알다시피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이고, 실험 데이터는 학습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데이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0.8을 곱한 다음에 정수로 변경하여 넘 스플릿 변수에 할당하게 되는데요. 800개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800개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지금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X 트레인하고 Y 트레인에 이렇게 스플리트를 이제 XS를 이렇게 하면은 800개와 200개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들어간 것을 이제 관계죠. X 트레인, Y 트레인의 관계를 블루, 그죠? 트레인 데이터는 블루로, 레이블은 이렇게 그 트레인으로,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이렇게 레드로 표현을 하네요.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앞에 것 그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이죠? 그죠? 블루가, 그죠? 트레인 데이터고, 레드가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포.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앞차시에서 우리가 학습시키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학습시키고 했을 때 걔네들의 어떤 모양, 그죠? 분포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뭐 그레전드는 당연히 이런 범례를 표현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파란색 점은 X 트레인, Y 트레인 분포를 나타내고, 빨간색 점은 X 테스트, Y 테스트 분포를 나타내는데, X 트레인, Y 트레인 데이터는 인공신경망 학습에 사용되며 원래 곡선에 가까운 근사 곡선을 생성하는 인공신경망 함수를 만들게 된다는 거고요. X 테스트, Y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이 끝난 인공신경망 함수를 시험하는데 사용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걸 이제 인공신경망 함수를 구성한 후에 학습은 수행하지 않고 그냥 시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는 겁니다. 재밌는 결과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입력층은 XS, 출력층은 YS 사이에 이제 그 16개로 구성된 은닉층 2개를 추가해서 인공신경망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 코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당연히
기존 코드에서 이제 텐스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그죠? 입력층 1개, 그 다음에 응lik층 2개, 출력층 1개 해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뭐 요것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이렇게 되나요? 잠깐 봅시다. 자, 요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XS가 여기 있고 YS가 있고 요게 한 개죠, 그죠? 한 개고 요게 한 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이제 노드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여기에 이제 16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16개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해서 또 16개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뭐 얘는 뭐 당연히 쭉 해서 또 이런 식으로 복잡해 이렇게 관련돼 있을 거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요 코드가 지금 요 그림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노드는 몇 개입니까? 16개, 16개, 한 개 한 개 해서 33개 맞나요? 32 그죠? 출력 노드 그러니까 요 출력 노드 요거를 생각하면 이제 32개 그죠? 입력 노드를 제외하면 그죠? 33개가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입력층에 표시된 노드는 입력값의 개수를 표시하기 하고 나머지 층은 나머지 층에 있는 노드는 인공신경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입력 계층의 입력 그냥 노드이고 나머지가 이제 신경망에 구성되는 인공신경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걸 보고 이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어진 데이터에 맞춰진 원래 함수를 흉내내는 함수인 근사함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의 모양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모델 F는 모델 함수를 의미하는 변수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봤고요. 뭐 댄스 쪽에 보면 이제 렐루라는 것을 사용하죠, 그죠? 각 층별로 단위 인공신경이 16개를 생성하고 액티베이션 활성 함수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렐루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렐루는 나중에 따로 또 한번 보겠지만 그림상으로 보시면 렐루라고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맥스 뭐 0, x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가 0이고 요렇게 쭉 오다가 여기서 요렇게 튀는 그죠? 요렇게 튀는 그래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요런 거는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특성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댄스는 내부적으로 x 곱하기 액티베이션 x 곱하기 w 플러스 b를 생성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원리는 뒤에서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댄스를 사용해서 인공신경망층을 하고 여기서는 뭐 당연히 한 개를 생성한다 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됩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출력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컴파일을 이제 또 하죠. 이렇게 그죠? 컴파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인공신경망을 실제 구성하는 모델에 대한 디파인을 했으면 그죠? 이제 실제로 구성하는 하고요. 구성할 때는 적어도 두 개의 함수를 지정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는 로스와 옵티마이저 함수라고 했습니다. 손실 함수와 최적화 함수를 정해야 되는데 손실 함수는 MSE를 사용하고요. 최적화 함수는 RMS prob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뒤에서 특성을 한번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이제 무엇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딕트를 이제 하겠죠. 그죠? 테스트 셋에 대해서 프리딕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습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아는 상태에서 x 테스트 값을 주고 예측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그죠? 왜냐하면 널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리딕트를 봤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된다는 말이고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 결과를 이제 그죠? 액추얼 실제 값과 프리딕트 값 하나, 액추얼은 블루, 프리딕트는 레드 값으로 해서 실행을 해봅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은 자, 요 앞에서 이 그래프들이고요.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텐스플로우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CUDA 드라이버가 작동하면서 자, 여기 보면 실제 값인데 그죠? 예측 값은 보세요. 학습을 하지 않고의 예측 값은 여기 나오죠. 그죠? 이런 그래프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전혀 예측 값을 알아낼 수가 맞지 않죠. 그죠?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신경망을 다음 단계에서 이제 예측하는 단계에서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제 학습을 시켜 보면서 이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시키는 게 그죠? fit 함수였죠. 자, 있는 코드 그대로 그죠? 600번 정도 fit을 시켜봅니다. 그죠? 그래서 x train, y train에 대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데 fit에는 그죠? 요 데이터에 맞도록 이제 수식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fit 함수에는 학습을 몇 회 수행할지 여기서는 600회 에포크 그죠? 집어넣습니다. 600회 정도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치를 한번 테스트 데이터 셋에 대해서 결과치를 확인하고 그걸 이제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떤 과정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죠? 그래프로 어떻게 자꾸 표현을 하고 하는지를 한번 따라가면서 보라는 겁니다. 실행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과정을 지금 거쳐왔습니다. 학습을 시키지 않았을 때, 자, 학습을 시킵니다. 자, 600회 정도 학습을 시킵니다. 그죠? 이렇게 잘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나타나겠지만 파란색 점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분포, 빨간색 점이 이제 파란색 점이 뭐였나요? 자, 실제 데이터 값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 점이 예측 값이네요.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자, 600회가 다 돼가네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실제 값은 요건데
예측된 값은 거의 그죠? 자, 이렇게 제대로 나와 있죠. 2차원 값에 근접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참 보면 요런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이번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뭐 계속 약간의 응용 부분인데요. 지금 요 포맷에서 이제 그래프의 변화되는 과정을 보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5차원 함수, 그죠? 5차 함수를 해보는데 이제 범위는 뭐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죠? 그대로 요것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s 플러스 1.7 곱하기 xs 플러스 0.7 곱하기 xs 0.3 마이너스 1.3 해서 마이너스 0.2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그죠? 여기 어떤 과정을 따르는 요것만 바꿨습니다. 그죠? 실행을 해보면은 자, 요런 그래프예요. 자, 요런 랜덤하게 요런 그래프가 나왔죠.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이제 예측 값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죠.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하고 테스트 값을 셋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시켜서 학습은 요 단계는 없었죠. 학습은 없고 그죠? 예측된 값을 이렇게 봤죠. 그리고 에폭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 이제 제대로 그 그래프의 모양이 가는지를 살펴보는 예제입니다. 그죠? 당연히 가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죠? 볼 수가 있었고, 지금 책에서는 뭐 이런 다양한 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나오는 동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y에서 이래 되겠죠. xs를 0.1에서 자, 요렇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걸 한번 좀 의미가 파악될 때까지 반복해서 한번 해 보시면서 재미를 한번 재밌다? 그죠? 저는 재밌는데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자, 1.0의 xs 과연 이거는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런 모양이에요. 그죠? 자, 요런 모양인데 이게 자, 요렇게 되고 자, 요렇게 되고 자, 그죠? 이제 프리딕트 학습을 시키고 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개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책에서 이게 제가 0에서 np.py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네요. 그리고 is가 np.sin 곡선이에요. 그죠? 자, 앞에 과정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방금 수정한 사인 곡선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사인 곡선에 대해서도 아마 잘 따라오리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잘 따라오리라고 보이고, 이제 학습을 시키지 않는 그래프에서는 또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예측이 전혀 안 되죠. 그죠? 그러면 학습을 시키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또 하는 동안 혹시 다른 곡선이 그죠? 자, 이번에는 자,
함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이고 ys는 자 이렇게 사인은 이렇게 잘 나오죠, 그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ys는 np다 탄젠트. 자 이렇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자 이런 함수죠.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처럼 이런 걸 사용을 할 텐데요. 자 이런 그죠? 이렇게 잘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 샘플이 참 재미있는 샘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측이 전혀 안 되죠. 학습을 시켜보면은 제대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책에서는 이제 지수 함수, 그죠? 지수 함수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나오네요.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그리고 지수 함수는 np. 스포넨셜 함수. 그래서 탄젠트 함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자 이렇게 잘 예측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지수 함수 케이스도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수 함수 그래프네요. 그죠? 지수 함수 그래프도 이렇게 뭐 거의 제대로 나오네요. 예측치도 그죠? 자 학습을 시키지 않고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학습을 시키면 또 어떻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는데요.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5에서 5까지고 마찬가지로 ys는 1.0 플러스 np.exp 마이너스 xs 이렇게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의 정의네요.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활성화 함수의 일종이다라는 것도 자 거의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고요. 자 시그모이드 함수도 자 이렇게 이쁘게 표시되고 있고 이렇게 그죠? 전교를 하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죠. 자 학습을 시키지 않고의 그래프에서는 자 이렇게 뚝 떨어지네, 그죠?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학습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예제가 로그 함수네요. 자,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는 0부터 5까지를 테스트하고 있고요. 자, ys는 np.log_xs 이런 예제를 보니까 그죠? 참 재밌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래프의 모양들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식으로만 이제 공부를 하셨다면 이렇게 모양으로도 한번 보시는 게 그죠? 요게 이제 자, 이렇게 잘 찾았고요. 자, 로그 함수 한번 봅시다. 자,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자, 이렇게 찾아 들어오고 있고 학습 없이는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예측을 전혀 못하고 있고 자,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또 학습시키는 동안 이번에는 뭐 함수가 많네요. 그죠? 제곱근 함수를 가지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제곱근 함수는 자, 0에서 5까지고요. 자, 여기에
mp.sqrt 이게 제곱권 함수네요. 그죠? 제곱권 함수. 자, 학습된 결과 나오는 거는 이제 이전에 로그 함수에 대한 예측치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qrt 함수에 대해서도 실행을, 이게 sqrt 함수네요. 자, 이렇게 나오고, 학습 없는 예측 결과는 자, 이렇게 뚝 떨어지네요. 자, 학습된 결과도 이제 나올 겁니다. 기다리면. 자, 그 다음에 또 예제에서는 이번 예제가 좋은 게 그 각 함수들의 예제 그 그림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렐루 함수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게 되네요. 자, 보시면 xs가 0보다 크다고 한다면 xs. 자, 요게 렐루 함수의 정의네요. 그래서 앞에 요 xs가 0보다 크다면 이게 결과값이 1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0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xs가 0보다 큰 항목은 xs 값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ys는 0이 되겠죠. 그죠? 자, 요게 앞에서 본 sqrt 함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찾았고요. 자, 렐루 함수도 봅시다. 자, 렐루 함수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잘 렐루. 자, 이렇게 예측이 안 되고 있는데 학습을 시키고 나면 예측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3에서 3. 자, 이번에는 자, ys가 자, 아까 렐루랑 비슷하죠. xs가 0보다 크고, 자, 여기서 플러스 xs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0.1 곱하기 xs 요렇게. 자, 요게 이제 리크 렐루네요. 리키 렐루 이렇게 보네요. 자, 리키 렐루라는 것도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건 역시 뭐 활성화 함수 중에 하나니까요. 자, 이게 렐루 함수네요. 그죠?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리크 렐루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게 리키 렐루네요. 그죠? 리키 렐루고, 자, 요런 그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여러 가지 근사함수를 살펴봤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만들어 보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죠? 그래도 이런 그래프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고, 우리가 이제 결국 학습을 통해서 모형적 건사 함수를 만들어 가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기본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킬렐루도 잘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차시는 마칠 텐데요. 일단 예제가 심플하면서도 잘 개념을 잡을 수 있게 좀 잘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